바다에서 만난 인문학 7번째 순서입니다. 포르투갈의 대팽창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인터넷 한국해양문학관 심호섭입니다. 지금 엔리케 포르투갈 대항해 미스테리 인물인 엔리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엔리케는 르네상스가 출산한 인물입니다. 전형적인 르네상스 인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의지를 많이 강조하고 과학적 탐구와 방법을 존중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미덕으로 삼는 전형적인 르네상스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엔리케는 왕위 계승을 마다했습니다. 오직 조국 포르투갈이 바다를 경영하는 일에만, 바다에 도전하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당시에 포르투갈의 중심 리스본에서는 먼 바다를 떠나는 물품을 가득 실은 그리고 또 항해자들도 많이 승선했겠습니다. 이 항해선들이 계속 리스본을 출항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프리카라고 하는 미지의 대륙, 그리고 이 대륙의 남쪽의 끝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던 걸까요? 왜 이 당시의 사람들은 험난한 파도를 넘어서 계속 항해를 하면서 침몰과 위험과 온갖 어려움과 희생을 무릅쓰고 이렇게 저 미지의 땅 아프리카 대륙의 남쪽 끝을 찾아갔던 걸까요? 이 모든 항해의 최종 끝은 한마디로 말하면 향신료입니다. 향신료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좀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랬습니다. 향신료 때문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후춧가루 때문입니다. 당시 유럽의 강국을 꿈꾸는 나라들은 동양의 후추를 가져오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유럽인들에게 후춧가루는 신비의 향료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식이 주로 감자, 고기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러한 음식을 향신료 없이 먹으면 맛이 없죠. 그런데 후춧가루를 뿌려 먹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유럽에 후추가 흔해지자 사람들은 감자를 으깨어가지고 후추와 함께 이렇게 먹고 그랬는데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고추장을 밥에 비벼 먹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후추가 중세말 근대초 유럽에서는 매우 귀했거든요. 믿기지 않겠지만 후추 이렇게 한 줌이 이 정도 분량이 요즘 같으면 우리나라 중소도시 20평짜리 아파트 가격만큼이나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후추는 유럽에서는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동양에 인도라는 곳에서 흘러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동양의 물품들이 서양으로 흘러 들어온 길을 흔히 실크로드를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동양 물품들 중에는 후추 같은 향신료 외에도 비단이라든지 도자기, 차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물론 값이 비싸서 주로 귀족들이나 평민들 중에는 재산께나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것들이었죠. 이와 같은 동양의 물품들을 가지고 혜택을 본 대표적인 나라가 지중해에 있는 베네치아와 제노아와 같은 자그마한 도시국가들입니다. 특히 베네치아라는 이 작은 도시는 비록 땅은 작았지만 그 국력은 대단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선박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역으로 부를 축적했고 동방으로부터 오는 산물들을 중개를 해서 이윤을 챙겼습니다. 동양에서 들어오는 산물들 중에 특히 후추는 이윤이 매우 높았습니다. 당시는 유럽의 중세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장원 제도를 유지하던 크고 작은 제후국들이 쟁탈이
치열했습니다. 민족들이 제각각으로 통합을 해서 근대의 국가를 세워가던 때였는데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상업을 장려하고 부를 축적해서 군사력을 강화해서 부강한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 부강한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는 그런 이념이 강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중상주의라는 말이 있죠. 이럴 때 국가적으로 위정자들이 동양의 산물, 신비의 향료, 후춧가루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유럽인들은 누구나 후추를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후추는 저 멀리 동쪽의 어딘가에 아주 저 멀리 인도라는 곳에 있는데 직접 가져오기도 어렵고, 가져온다 해도 그 당시에는 인도와 유럽 사이에는 아주 강력한 나라, 오스만 터키라는 이 강력한 나라가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요. 거기를 통과하려면 매우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다고 합니다. 자연히 후추라는 이 향신료는 고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래서 유럽인들은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는 비싼 값으로 후추를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신비의 식품, 가져오기만 하면 엄청난 이윤이 약속되어 있겠죠. 그래서 막강한 부강한 나라도 이룰 수 있겠다는, 어쩌면 유럽 최강이 될 수도 있다는 이 엄청난 꿈을 포르투갈이, 이 작은 나라가 꾸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포르투갈은 육지가 아니라 바다로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바다로. 바로 이 사람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바다로 후추를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부자 나라가 되는 것도 좋고 강국이 되는 것도 좋겠지만 세상에 아직 저 남쪽 바다로 해서 인도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직 저 남쪽 바다의 실체도 모르고 있고, 아직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가조차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였는데, 온갖 미신과 전설로 가득 찬, 위험으로 가득 찬 저 미지의 바다로 뛰어들어 동양에 도달하고 말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참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 방송은 한국 사회의 해양사상 고치를 위하여 해양인문네트워크 편집부가 준비하였습니다. 본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다 나은 내용, 보다 충실한 강의로 보답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